네, 안녕하십니까. 레이 디지털 팀의 덴탈빈의 전희성입니다. 오늘은 그 레이 디지털 솔루션에서 우리가 CT 임프레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할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콜라보레이션을 적용함에 있어서 CT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스캐너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밀링 머신으로 해서 최종 모철물을 출력해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템퍼러리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캐너를 이용해서 밀링 머신을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레버러터리 베이스, 즉 기공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리닉 베이스에서 임시치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로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에서 오늘 저는 이 레이의 컨빔 CT를 이용해서 밀링 머신으로 가는 로직이 아니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상적, 즉 임플란트를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많은 패스웨이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욱더 각계적인 것들은 어떤 핸즈온 코스나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사실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출력물을 가지고 최종 모철물화시키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물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제가 롱텀 프로비저널, LTP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롱텀 프로비저널은 사실은 임시치아와 최종 모철물의 경계가 거의 모호한 상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시치아를 꼈는데 이 임시치아를 만약에 5년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임시치아인가요? 최종 모철물인가요?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컨빔 CT를 이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패스웨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에 거의 근접한 롱텀 프로비저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의 많은 스캐너를 이용해서 밀링 머신을 이용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는 건 이미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와는 반대의 어떤 축, 사실 반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 오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CT라고 하는 것은 빛이 투과되는 것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네거티브 임프린트와 포지티브 임프린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저는 이것을 임프레션 CT 또는 오브젝트 CT라고 명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와 밀링 머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컨빔 CT와 3D 프린터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개업가에서 그리고 기공실이 없는 대다수의 개업가에서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컨빔 CT를 이용한 다이콘 파일을 STL 파일로 전환시키고 이 STL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러한 스캐너들은 사실 지금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이제 CT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상제를 가지고 체득하는 것을 피지컬 임프레션이라고 한다면 스캐너를 가지고 인상 체득하는 걸 optical impressio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CT를 가지고 하는 것을 CT 임프레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임프레션 CT 또는 모델 스캔, 인트로럴 스캔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이러한 모델 스캔과 인트로럴 스캔, 일반적인 스캐너를 이용한 방식은 굉장히 러닝 커브가 길고요. 굉장히 치과에서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에 CT를 찍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T 임프레션, 임프레션 CT, 오브젝트 CT 이것을 이제부터 제가 동일한 표현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ISO의 5725 규정에 따라서 얼마나 정밀한지 얼마나 재현 가능한지를 다 추적을 했고요. 이것은 임상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다이콘 파일을 STL 파일로 전환해서 이것을 액추얼하게 우리가 임상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솔루션은 저는 사실은 아날로그 주의자이긴 한데 수술은 꼭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디지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템퍼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체어 타임이라든가 스텝들의 어떤 힘든 정도라든가 그리고
환자의 편의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쉘에 대한 얘기와 인디비주얼 트리에 대한 얘기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컨빔 CT를 이용한 임프레션 CT를 가지고 우리는 덴처를 복제해서 즉시 부하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것이 나중에 롱텀 프로비저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듀플리케이션, 복제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껍질을 만들어서 임플란트의 즉시 부하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레코드 베이스도 만들 수도 있고, 이니셜 가이드, 인디비주얼 트레이. 사실은 이 3D 프린터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임플란트 전 영역에 거의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교정과의 협진, 치주적인 문제,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로 이루어 본다면 우리가 빨리 이러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그 부위에 어떤 껍질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CT를 한 번만 찍으면 바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임프레션 CT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먼저 치아를 뽑기 전에 인상을 알지네이트로 체득을 해내고요. 그 알지네이트를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그 알지네이트를 CT로 찍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CT로 찍게 되면 그 내부의 모든 정보를 바로 포지티브 임프린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쉘을 미리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쉘을 만들면 즉시 부하할 때 아주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타임 CT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CT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데 딱 5분 정도 걸리고요.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데 딱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론 후경화 기간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40분 정도 걸리겠죠. 1시간 내에 이 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쉘을 가지고 바로 수술 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위에 치아가 없다면 대합치도 우리가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바이트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의 CT를 찍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먼저 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입니다. 지금 앞니 4개를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데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바로 환자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임시차를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것이 리무버블 타입이 됐건 레진 반딩 템포러리가 됐건 아니면 즉시 부하가 됐건, 이런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쉘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면 이 쉘을 가지고 바로 즉시 부하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프로토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상악 전치부에서 가장 올바른 즉시 부하의 패스웨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은 정확하게 아날로그적으로 식립을 하고, 물론 힐드 리치가 약 3mm 정도의 골폭이 있다면 역시 가이드 수술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발치와라든가 리치를 스플리팅 한다든가 GBR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결국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밖에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껍질을 가지고 환자의 구강 내에서 5분 안에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제가 원래는 2번 부위에 심으려고 했었는데 2번 부위의 구개측 벽이 워낙 얇기 때문에 중절제 2개를 식립하였고요. 식립은 잘 아날로그적으로 식립을 했고 협측에는 정확한 GBR을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미리 껍질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을 했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껍질 안에다가 레진을 넣어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식립한 임플란트의 각도가 좋다면 완전히 풀 세팅 된 다음에 빼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각도가 조금 더 틀어져 있다면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굳기 전에 꼈다 뺐다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 언더컷을 릴리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GPC나 레진 시멘트로 파이널 시멘테이션을 해버리게 되죠. 이 상태로 그냥 3개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제거하고 인상을 다시 떠서 최종 보출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로직이 상악 전치부에서 쉘 방식을 이용했을 때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술 부위도 아날로그적으로 수술했던 부위에 레이비얼 플레이트의 두께가 2mm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만 더 볼까요? 상악의 지금 4전치를 역시 빼냈고요. 제가 즉시 부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4번 브릿지를 그냥 최어 사이드에서 만든다는 건 굉장히 타임 로스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미리 껍질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껍질을 가지고 레진을 포어해서
그냥 임시치아로 만들어 버리면 수술 직후에 5분 안에 체어 타임에서 모든 걸 끝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보충으로 쉽게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껍질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리 껍질을 만들어 놓게 되죠. 이러한 껍질은 굳이 아주 이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더 숙달이 되면 거의 완벽한 모양의 쉘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초반 단계에서는 약간 모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레진을 쌓아놓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약간의 트리밍만을 해주면 충분히 쉽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약 2년차 된 조무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적용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보충은 아주 좋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쉘 만드는 걸 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쉘을 만드는 건 간단해요. 이거를 CT를 찍은 다음에요. 이 CT를 한 번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뜨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해당 부위를 이제 잘라내고요. 이것을 잘라낸 다음에 그 화면에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껍질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약 5분 정도면 끝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에스텔 파일을 잘 껍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만 바로 우리가 출력을 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껍질을 만들어내면 이 상태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거는 사실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간호조무사나 위생사들이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디자인을 해내서 우리가 꿰어내면 바로 레진 포어링에서 붙여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3주 있다가 했고 3개월까지 기다렸던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보충을 바꾼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안정적인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자 환자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환자들이죠. 왜냐하면 앞니 같은 경우에 심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거 하나를 먼저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떠서 껍질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은 당연히 아날로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수술한 후에 여기다 이렇게 레진을 포어링해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최종 세팅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3개월 후에 최종 결과물인데요. 뭐 아주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 진지발 라인과 메지알과 디스탈의 파필라 이런 모든 측면에서 모든 걸 고루 만족시키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쉘은 상악 전치부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풀마우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전치부에 제가 앞니 4개를 뽑을 것인데요. 이 뽑고 나서 이 미리 이제 이렇게 쉘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쉘을 가지고 제가 이제 쉘을 지금 만들었고요. 이 쉘은 저희 병원에 한 3년차 정도 된 이제 위생사가 만든 건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수술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쓰는 어버트먼트는 그냥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체어 타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재현 가능한 반복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임시치아를 5분 만에 세팅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 최종 결과물은 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환자인데요. 풀마우스 환자입니다. 지금 뭐 전악이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한 동요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수술적인 기법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수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를 다 동시에 뽑아낼 것이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이가 다 많이 있었는데 이 이들을 다 제가 뽑아낼 거고 뽑으면서 이제 바로 임플란트 하나씩 심을 거예요. 지금 이를 다 뽑아낼 것이고 뽑아낸 부위에 발치후 즉시 신입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여러분들 이 발치후 즉시 신입이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치아가 있는 풀마우스에서의 수직 공용의 유지는 매우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를 다 뽑고 동시에 임플란트 하나씩을 심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GBR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수직 공용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를 또 위에 거를 당연히 뽑아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도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상악도 이제 치아 뽑을 거예요. 상악 치아 뽑을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 또 수술을 제가 진행을 해서 임플란트를 6개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복적으로 치아의 발치와 임플란트의 식립 그리고 GBR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한번 수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치아를 다 전체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하악은 즉시 부하를 하기 위해서 지대주를 다 삽입을 했고 상악은 틀니를 낄 거예요. 여러분들 풀마우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 고경의 유지죠.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직 고경을 잡아가는 것인데 아까 상악 전치부에서 적용했던 쉘을 하악에 있는 알지네이트를 인상을 떠서 그 다음에 이러한 쉘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이 쉘을 가지고 바로 즉시 부하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지네이트 한번 인상 뜨고 그것을 바로 CT를 찍으면 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쉘을 가지고 바로 수술 직후에 즉시 부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악은 뭐 고래 밀도 때문에 즉시 부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니를 낄 것이고요.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수직 고경에 맞게 레코드 베이스로 해서 왁스림을 잡고 임시 틀니를 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하악에 어느 한쪽에 즉시 부하의 고정성 임시 보철물이 들어가 있다면 이 환자의 수직 고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수직 고경이 편해졌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아문다고 판단한 3개월 후에는 이제 고정성 임시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지금 하악에 제가 레이 디지털 솔루션으로 만든 이 원피스의 이 브릿지는요. 전혀 부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3D 프린터의 강도도 이러한 12번 브릿지까지도 거의 강도가 문제가 없고요. 설사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D 프린터로 몇 개의 조각을 이미 출력해 놓았기 때문에 리페어가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최종 보충으로 이행이 됐고요. 자, 처음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과정에서 상악 전치부나 완전 무취약 환자에서 쉘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시차를 만드는 것은 임상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은 최어 타임의 측면, 용이성의 측면, 결과의 재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로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솔루션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많고요. 이것은 다 모두 지금 제가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컨빔 시트를 이용한 오브젝트 시트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쉘을 같은 것만 얘기를 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인디비주얼 트레이 하나만 더 보고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트레이는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2차 수술을 했고 2차 수술을 했다는 말은 힐링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힐링캡이 들어가게 되면 그 힐링캡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뜨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상을 떴죠. 인상 뜬 상태에서 해당 부위를 잘라내게 되고요. 여기 레이덴트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 즉 인디비주얼 트레이와 인상제가 들어갈 두께만큼을 다 설정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의 클릭으로 그 밖에 껍질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만 이 인디비주얼 트레이는 약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 1시간 반 후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나오게 되고 이 인디비주얼 트레이로 바로 수술 후에 2차 수술 후에 환자가 다시 오게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2차 수술하고 환자는 좀 1시간 정도 쉬게 한 후에 바로 이걸 만들어서 인상을 떠낸다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예지성 있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도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제가 2차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어냈고요.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거를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치아에서도 그렇고 임플란트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레이덴트, 즉 CT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솔루션으로 갈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쉘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 치아가 미리 없는 경우에는 on the abutment, 저는 그것을 약자로 OA 방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템포러리 브릿지를 만들 수 있고 덴처를 복제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복제할 수도 있고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니셜 가이드라고 하는 서저리 가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 이니셜 가이드도 우리가 클리닉 베이스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 우리가 레이라고 하는 CT와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3D 프린터 레진이 있어야 되고요.
액체 레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UV 큐어링 머신, 우리가 후경화라고 말하는 이 UV 큐어링 머신을 포함하는 이러한 5가지의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적용해서 많은 편리성과 그리고 이러한 용이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